안녕하세요. TS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상균입니다. 오늘은 눈매 교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요즘 눈매 교정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가져볼까 합니다. 눈매 교정이라는 건 쌍꺼풀을 하면서 눈의 크기를 변화주고 싶은 경우에 하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과 쌍꺼풀 수술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쌍꺼풀 수술은 쌍꺼풀의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피부를 그 안에 있는 조직과 연결해 줌으로써 쌍꺼풀이 생기게, 피부가 살짝 말려 들어가게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눈매 교정은 눈의 크기를 키우고 싶을 때 많이들 하시죠. 쌍꺼풀을 한다고 그래서 눈이 커지는 것은 아니에요. 눈이 커지게 하기 위해서는 눈을 뜨는 근육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눈매 교정은 쌍꺼풀 수술과 달리 눈을 뜨는 힘을 보강해 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눈을 뜨는 근육을 조절함으로써 눈이 시원하고 또렷해 보이게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눈의 크기가 다른 분들이 있어요. 눈의 크기가 비대칭일 경우에 눈매 교정을 통해서 크기에 보정을 해주는 수술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눈매 교정에서 가장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과교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눈매 교정을 하고 싶으나 부작용, 과교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과교정이 된 상태로 저한테 내원을 하신 케이스였어요. 심지어 이 환자분은 감기지도 않는 토한 증상까지 가지고 계셨어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 눈이 안 감기는 이유가 무엇일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진료를 해보았을 때 눈을 뜨는 근육이 단축이 되어 있어서 눈을 못 감고 과교정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눈을 뜨는 근육이 과하게 당겨짐으로써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경우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측정과 교정이 필요한 건데, 수술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눈을 뜨는 근육을 잘라내는 방식과 눈을 뜨는 근육을 묶어주는 방식, 그 두 가지 중에서 눈을 뜨는 근육을 잘라내는 방식은 과교정이 됐을 때 다시 내려주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하지만 눈을 뜨는 근육을 묶어주는 방식은 과하게 됐을 때 풀어줌으로써 과교정을 바로 교정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눈을 뜨는 근육을 잘라내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고 묶어주는 방식의 수술만을 진행하고 있어요. 눈매 교정을 하고 나서는 수술 직후에 정상적으로 보여질지라도 3주 정도의 기간을 꼭 면밀히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3주 안에 눈매 교정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흠붓기가 빠진 후에 판단을 해서 과교정이 된다거나 적게 눈이 떠진다거나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눈매 교정에 교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눈을 뜨는 근육을 풀어주는 안전한 기간을 저는 최대 2달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2달 안에 과교정이 된 걸 풀어주면 완전히 정상의 원래의 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과교정이 설사 됐다 하더라도 쉽게 조절이 가능하고 혹시 모를 부작용의 위험성도 대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눈매 교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은 상당히 어려운 수술이에요. 그래서 눈매 교정을 하기 전에 병원을 고르실 때 수술 전에 정확한 측정, 그리고 수술 후에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완벽한 대책이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를 하고 잘 되어 있는 병원과 원장님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눈매 교정 수술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고려를 하셔서 본인이 보았을 때 눈이 작거나 눈이 비대칭일 경우 눈매 교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충분한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눈매 교정을 하고 싶다고 할 때는 눈매 교정 수술에 대해서 막연히 두려움만 가지고 계시지는 말고, 충분한 예측과 대비책이 있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 TS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상균이었습니다.